2025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국내 증시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올해는 좀 어떨까요? 세 가지 시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똑띠님들. 벌써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가 오늘은 2025년 시장 전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연초가 되면 다들 올해는 어떻게 될까 전망들을 많이 하잖아요. 연초에 했던 이 전망대로 시장이 흘러갈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중간중간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한 달 주기로 이제 특강을 했을 때도 그 한 달 사이에 전제로 했던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서 전망이 바뀌었던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간 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그 1년 동안이 벌어질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망을 하는 이유는 대응을 잘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러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 전제로 했던 변수가 달라지면 전망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망이 틀리는 거는 그 중간에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이지 전망을 했던 논리 자체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 요거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시장은 어떻게 될까? 세 가지 시장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월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2년 연속 미국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과거 통계로 봤을 때 두 자릿수 이상 3년 연속으로 미국 시장이 오른 적은 거의 없다. 통계에 따르면 1871년 이후에 5번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상당히 희박한 확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낙관론자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톰 리 펀드스트레트 창업자 같은 경우에도 2025년 상반기까지는 좋을 것 같은데 하반기에는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2025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물론 산타랠리를 기대를 했었지만 연말에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받은 조정이 과연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조정이냐 아니면 강세장이 꺾이는 조정이냐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률을 맞추는 거죠. 일반인들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 단위로 끊어서 평가를 하는데 그 해에 난 거는 수익을 실현을 하고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연말에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계좌를 예쁘게 보이는 수익이 많이 난 것들은 일부 정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연말에 조정이 좀 있었지만 이게 시장이 꺾이는 추세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미국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근거, 작년 9월부터 빅 스텝으로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50bp 인하하고 차례로 25bp씩 1%포인트 기준금리를 내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춰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 이게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작년 9월에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고 하면 뭐 내년 3월 정도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 그때부터는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작년에 금리 인하를 한 효과가 올해 상반기에 미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효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면 주식은요 선반영돼서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까지는 경기 부양 효과라든지 그런 실적들 덕분에 주가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와
주가가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주식이 조정을 크게 받으려고 하면 경기 침체 시그널이 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경기는요, 침체 시그널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내년에도 계속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어떤 정책들이 펼쳐질지 아직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중국의 관세를 진짜로 60%를 때린다든지 공약대로 정책들을 다 펼친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취임 이후에 또 한 번 연간 전망을 할 예정인데, 그때는 트럼프 변수가 그대로 대입이 되니까 어떻게 달라질지 또 다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또 관심이 있는 게 국내 증시일 거예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작년 하반기에 6개월 연속 하락세였습니다.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좀 어떨까요? 다들 바람이 올해는 좀 국장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잖아요.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국장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을 하는 거는요, 1분기까지는 국내 증시가 급반등을 하기는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하반기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됐었어요. 지금 현재 실적 전망치를 보면 1분기도 안 좋고 2분기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때가 2분기 이후에 3, 4분기부터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환율이 지금 1,400원대에 이르고 있는데, 환율 효과라고 하죠. 그 수출 상품들의 경쟁력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판 때문에 가격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효과거든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기까지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또한 한 6개월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럼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다고 했을 때 주가 반등은 2분기 정도부터 본격화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국내 증시는 작년과 비슷한 패턴을 그릴 것 같은데, 1분기 여전히 좀 안 좋다가 2분기에 반등했다가 3, 4분기는 조금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인데요. 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해 9월 달에 미국에서 50bp 금리를 인하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10년물 국채 금리도 당연히 따라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 방향의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채권 시장이라는 건 경제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50bp 내렸는데도 왜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랐을까요? 그거는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연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금리를 덜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심리가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에 50bp 금리 인하 이후에 두 차례 금리 인하를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여전히 4% 초중반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의 안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질까?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장에서는 올해 국채 금리가 3% 후반대까지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가봐야 된다. 3% 후반대까지 확실하게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경기가 굉장히 좋죠. 고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부양 효과로 소비까지 살아난다라고 하면 연준에서 금리를 더 이상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작년 12월 FOMC에서도 연준이 우리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안정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했던 것만큼 올해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채권 투자를 할 이유는 많이 없겠죠. 올해 채권 투자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시장 전망을 틀릴 걸 알고 있지만 하는 이유는 전략적으로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거거든요. 올해 상반기, 적어도 1분기까지는 미국 주식의 비중을 지금처럼 90% 이상 높게 가져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의 비중을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권 투자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포트에 담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025년 시장 전망을 아주 간략하게 해봤거든요. 짧게 포인트만 짚어드린 거고, 자세한 내용은 어썸 레터를 통해서 썼으니까요. 아래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어썸 레터에서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